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판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냥 업비트에 나와 있는 내 계좌만 보고 모든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왜 지금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관한 명확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왜 시장이 이러냐, 이도저도 아니냐, 그냥 단적으로 딱 이래요.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일시 중단, 다우메이 일정도 미정.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이래로 타결이 안 된 적은 없어요. 아직 본격적으로는 위기가 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중파 미디어를 보시면 라니뇨, 엘니뇨, 기상이변 이런 얘기들을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올해 2023년에만 국한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 향후에 5년간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저도 되게 많은 자료를 많이 보는데 이럴 확률이 높다라고 요즘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상 이변이 이게 좀 빈번해진다. 그것도 장기화된다. 이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아시겠지만 오페크 플러스라든가 브릭스라든가 이런 이익 집단한테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의 의견이 맞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건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 올 거고, 기상 이변이 오면은 뭐 이건 당연한 거, 이거는 국내인데 가일 개화 상태. 그래서 뭐 2022년에는 이랬는데 두 배로 더 늘어났고, 배 같은 경우는 2.3에서 36.9%. 그래서 납품 형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수확량이 줄어들 거예요. 한국은 과일의 수확량, 곡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브라질에서는 이런데도 뭐 커피 원두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커피 가격이 국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밀 수확량이 감소하면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이들은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가 탈달러화를 외치는 거에 조금 더 아마 힘이 실려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재미난 건 뭐냐면 G7 회의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 굶주리게 할 것. 그래서 공급망을 다 끊어버려야 돼. G7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입니다. 이 기존의 이 공급망에 관해서 주로 주인 역할을 했던 거는 미국을 필두로 한 G7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중국을 필두로 한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이쪽이 이 공급망의 중심에 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탈달러화를 더 자극을 시킬 거고 더 확장을 시킬 거고, 탈달러화가 진행이 돼서 빈 공간이 생겨야 가상자산이 명목화폐를 뚫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금리를 부채 한도 협상이 늘어나서 뭐 어떻게 하든 유동성을 풀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이 보따리는 늘어납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연준의 이 마지막 이 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팔의 힘은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고 이거를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형국이 이렇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도 부담스럽고 인하해도 정답은 없고 지금 현재 이래요. 그래서 여기 상징적으로 비트코인 뭐 내 손 잡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XRP라는 라인이 아마 여기 형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이제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잘 상징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인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앨런 머스크가 일반 개인들보다는 2, 30년은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한 어떤 그런 힘이. 근데 인도 현지를 위해서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 이거는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내수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입니다. 중국하고 인도가 이 쌍두마차가 이 두 개가 이거를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GDP, GNP가 계속해서 고성장으로 최소한 5% 정도를 5에서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G7, 미국을 필두로 한 G7은 고령화에서 인구 감소 추세에 고인건비의 저성장 국면에 5에서 10년 동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의 흐름이 여기서 여기로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하다못해 지하자원이나 곡물자원, 광물자원에 관해서 이들이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설득력이 서죠. 그리고 이들은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고, 앨런 머스크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자, 인도의 내수 시장을 위해서 들어간다. 자, 이 중요한 의미예요. 인도 관련해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멋모르면은 무슨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 거기 이제 휘청휘청거리는데, 그것도 또한 본인의 운명이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인도 얘기했고,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인데, 나이지리아라는 이 국가가 처음으로 이제 CBDC를 런칭을 시켰어요. 여기 런치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써 있는데, 여기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가장 진보한 데가 나이지리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국가입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것도. 자, JP모건 미 부채 한도 문제 해결되면 증시,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누구나가 100%다 알고 있는 뭐 그런 얘기이고. 자, 78번 반복한 뭐 미 부채 한도 논쟁 또 반복할 텐가. 달리오의 경고. FED 연준의 화폐 시스템, 명목 화폐 시스템은 끝났다. 더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사실 우회적으로 설명을 레이 달리오가 했거든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달러의 수명은 거의 모든 명목 화폐 기축통화의 수명 거의 100년인데 100년 가까이 거의 다 됐어요. 길어봐야 105년 정도입니다. 2030년이면은 거의 힘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 뭐 지금 그려지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출산율이 0.78명, 그리고 일본이 1.3이라고 1.3명인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는 게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인들이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 낡은 사회, 열패감에 가속화하는 해외 탈출. 그래서 뭐 호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주도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어쨌건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2030이 쉬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은 4050이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급여를 적게 받으니까 나는 그냥 일을 안 해버린다. 그래서 뭐 고퀄러티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일을 안 해버린다. 일을 안 하면 그만큼 경험도 쌓지 못할 거고,
내일이 있지는 않을 텐데 단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대출 받아서 난 그냥 코인 투자해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만 가득한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경험이 없으면 그 다움은 없어요. 음. 우연히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이 한 장 쌓이고 두 장 쌓이고 열 장이 쌓이고 수만 장이 쌓였을 때 집이 완성되는 거지 우연은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2030 뭐 쉬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글쎄요. 자, 쉬는 거보다는 당장 뭐 집 밖에 나가서 뭐 어디 뭐 알바라도 그냥 돈을 적게 준다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어릴 때 살아왔었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